네, 안녕하세요. 제3편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농업상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공예작물, 2번 사료작물, 3번 주형작물, 4번 녹비작물. 자, 정답은 3번 주형작물이 되겠습니다. 주형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벼나 맹류를 보시게 되면 이 뿌리 자체가 이렇게 포기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식물들을 우리는 생물학적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자, 1번 보수성, 2번 한원성, 3번 통기성, 4번 배성. 자,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는 보수성, 통기성, 배성, 보비성이 있고요. 자, 정답은 2번 한원성이 되겠는데, 이 한원성이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결합이 되어 이온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화학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특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토양의 입단 파괴 요인이 아닌 것은, 자, 토양의 입단 파괴라는 게 있으면 입단의 형성 요인도 있겠죠. 자, 1번 경운 및 세토, 2번 유기물 시용, 3번 토양 피복, 4번 두가작물의 재배. 자, 유기물의 시용과 토양 피복, 두가작물은 모두 입단 형성의 요인이 되겠고, 자, 경운 및 세토가 입단 파괴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입단 파괴 요인으로는 경운 및 세토, 비와 바람, 나트륨 이온의 형성,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또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토양 입단의 파괴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유기물 시용, 니은 피복 작물 재배, 디귿 비와 바람, 4번 경운. 자, 우리가 파괴 요인을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까 파괴 요인을 묻는 문제는, 자, 정답은 비와 바람, 경운. 또 뭐가 있었죠? 나트륨 이온의 형성과 나트륨 이온의 형성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자, 또 토양 입단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죠. 부정적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나트륨 이온의 첨가, 2번 유기물의 시용, 3번 콩가작물의 재배, 4번 피복작물의 재배. 정답은 1번 나트륨 이온 첨가가 되겠습니다. 유기물의 시용과 콩가작물의 재배, 피복작물 같은 경우는 입단 형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작물의 필수 원소는, 작물의 필수 원소를 묻는 문제인데, 우리 작물의 필수 원소에는 16가지 원소가 있죠. 그 중에서도 9가지는 다량 원소이고 7가지 미량 원소에 해당이 되는데, 자, 원소에 해당하는 건 정답 1번 염소가 되겠습니다. 규소나 코발트, 나트륨 같은 경우는 비필수 원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산태와 암모늄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자, 맞고요. 2번 작물 채건물 중에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무기 성분이라는 거죠. 콩가 작물은 질소 12량이 적고, 자, 콩가 작물은 12량이 적고 벽가 작물은 12량이 많다. 맞고요. 4번 결핍 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나타난다. 자, 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 어린 잎보다 늙은 조직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어린 생장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칼슘이 부족할 때,
칼슘이 부족할 때는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질소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출제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꼭 암기를 해 두시도록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번. 벽가 작물에 비해 콩가 작물은, 자, 질소 시비량이 늘려주는 것이 좋다. 자, 아까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벽가 작물에 비해 콩가 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2번. 질산이온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결핍 증상은 노엽보다 유엽에서 먼저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질소의 결핍 증상은 유엽보다 노엽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4번. 아모니아태 질소 비료는 석회와 함께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암모니아태 질소 비료는, 암모니아태 질소는 이 질소와 함께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성질이 휘산되기 때문에 석회하고 함께 사용하면은 이 효과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토마토의 생리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자, 토마토의 생리장애에 관한 설명이다. 생리장애와 처방법을 옳게 묶은 것은, 자, 칼슘의 결핍. 자, 칼슘 나왔습니다. 칼슘의 결핍으로 가실의 선단이 수침상으로 썩게 된다. 자,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보시면 토마토의 그 배꽃 부분에 그 검게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칼슘 부족으로 인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배꼽 썩음병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러한 칼슘 부족이나 무기 양분이 부족할 때에는 빠른 흡수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시비 중에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식물이 빨리 흡수를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9번) 작물의 생육 과정에서 칼슘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배춧잎 끝 마름 증상, 토마토 배꼽 썩은 증상. 자, 1번 같은 경우 배춧잎 끝 마름 증상은 우리가 배추를 보게 되면 그 배추 끝잎이 노랗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노랗게 변하면서 약간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칼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증상이 되겠고요. 토마토 배꼽 썩음 증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마토의 배꼽 부분에 검게 썩어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 또한 칼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토마토 배꼽 썩음 증상, 칼슘 부족 현상이 맞고요. 장미 로제트 증상. 자, 이 장미 로제트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맹류 같은 거를 가을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때 뿌리지 못하고 그 이듬해 봄에 씨를 뿌렸을 때 식물이 성장을 하다가 영양 성장만 하고 생식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로제트 현상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좌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좌지 현상이나 로제트 현상은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장미 로제트 증상, 고추 청고 증상.
자, 이 고추 청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고추를 보게 되면 그 고추 품마름병이라고 이렇게 고추가 파란 상태에서 시들어가는 그러한 증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증상들은 칼슘 결핍에 의한 게 아니라 세균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추 청고 증상, 배춧잎 끝 마른 증상. 그래서 정답은 1번 배춧잎 끝 마른 증상과 토마토 뱉고 썩은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수 작물에서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는 자, 1번 일소. 자, 일소라는 것은 이 햇볕에 의해서 식물들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일소라고 하고요. 자, 2번 동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과를 보게 되면 사과 표면이 이렇게 거칠거칠하면서 이렇게 녹이 쓴 것처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 우리는 동록이라고 하고. 자, 3번 열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가위들이 갈라서 이렇게 터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 열과라고 하고요. 자, 4번 고두병은 칼슘 부족,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과를 보게 되면 이 사과에 봤을 때 그 검은 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조금 표현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러한 증상을 우리 고두병이라고 하고요. 칼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리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재배 시 산성 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자, 산성 토양에서 가장 약한 작물은, 자, 가장 약한 작물과 가장 강한 작물이 있겠죠? 가장 약한 작물에는 콩, 밭, 시금치, 자원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가장 강한 작물에는 이게 펜이 잘 안 나네. 자, 가장 강한 작물에는 벼나 감자, 수박, 토마토, 밀, 기장, 이러한 작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가장 약한 작물은 부추하고 양파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콩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1강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자, 1번 아항산가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 되겠죠. 자, 2번 이산화탄소. 자, 정답은 2번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식물이 강화성 작용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물질이 되겠죠. 강화성 작용을 하면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났을 때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러한 영양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오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식물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피해를 주고요. 불호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독성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잎이나 나무의 줄기를 백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강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